이번 영상에서는 고작 맥주로 하는 가짜는 지식게임으로 파악해보는 조이건과 김고은의 속마음. 김고은은 대체 왜 우성민을 선택했을까? 모자랄 거 없는 성훈이가 미나수에게 구애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한국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미국 커플의 속사정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입을 털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방송 당시의 리액션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약간 띨띨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곧 리유니언 리뷰를 제작할 예정이니 꼭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많은 땡큐 드리겠습니다. 영어 기재가 너무 심해. 이렇게 울면 여자목 조이건 씨 삼쟁가파 씨에 대한 불신, 혐오, 환멸 꼭 만나야겠습니까? 그냥 남자 살기 더럽고 빡세서 인지 무서워서 살 건데 그냥 소통 능력이 안 좋아. 그래서 신비로워 보일 뿐이에요. 조이건도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 선글라스는 뭐죠? 얘는 또 왜 이래? 조졌네 이거. 지금 호감도 1위... 어차피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들을 순 없겠지만 재진 씨가 아주 날카롭게 1위가 정해졌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딴 거는 그냥 넘어가. 너 지금 이 시점에서 1위가 없다는 건 이상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1위가 결정된 순간 언제였냐? 질문이 매우 날카로웠어요. 답을 또 해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오늘 대화로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결정이 됐나 봐. 오늘 지금 재진 씨 오늘 대화로요? 장난합니까?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며칠 전부터 남자들의 원성이 이미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체 넌 뭐냐? 어장도 이 정도로 치면 기만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은 이미 짝이 거의 된 거나 다름없고 바람 따라 별 따라 유유자적하는 저런 평화로운 분마저도 고은 씨에게 너 그만 작작 재고 결정했으면 얘기 좀 해주겠니? 이런 거잖아요. 오늘 대화로 결정이 됐다. 그 말은 아까 먼지 같은 성민 씨와의 대화일까? 아니면 지켜볼게? 이랬던 조이건 씨와의 대화일까? 라고 하면 무조건 후자겠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사람을 고려할 만큼 좋지가 않아. 그러면 너 나한테 표현 좀 더 잘해봐. 이런 말 할까요? 그것도 마지막 날 밤에? 절대 안 하거든요. 현우한테 너 좀 더 나한테 표현해봐. 이런 말 했을까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애초에 저 대화가 조이건 씨로 거의 결정적인 최종 선택을 할 만큼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서야 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동등한 수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성민이가 고은이에게 뭐 표현을 맥스로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한 번도 뭐 그렇게 딱히 잡힌 적도 없고 먼지 같은 얘기밖에는 한 걸 못 봤으니까. 고은 씨가 성민 씨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완벽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조이건 씨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네가 표현 더 하면 너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표현하면 너로 하고 네가 안 하면 성민이한테 간다. 이런 말이라면 그거는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거 재는 거죠. 그거야말로 성민이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고 조이건 씨를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뭐가 됐든 굉장히 이기적인 말인 거예요. 근데 저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척 고민이 많은 척 하고 있는 게 그게 꼴보기 싫어. 결국 방송각 보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얼마나 남자들이 기어다니나. 결과론적으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은 계속 가고 사람들은 압박해오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척을 하는 거잖아. 정말 그 그림 때문에 저러는 거라면 진짜로 멍청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남자를 고르는 거면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분의 어장놀이에 계속 짜증이 나고 계속 정신병 올 것 같은 먼지 같은 대화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게 재미도 없고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거 무슨 전략인 거야? 아, 이분 알맹이가 없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만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이거 뭔 이득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도 이득이 없고 쟤한테도 이득이 없어. 오로지 이 고은 씨의 어장 때문에 재밌었던 거는 겉옷으로 자리 맡아놓는 돌쇠들의 싸움을 보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나 솔직히 이분이 누굴 선택하든지 하나도 안 궁금해. 별로 응원하고 싶지도 않아 꼴사 나와서. 그리고 이분은 남자를 누구랑 사귀던지 어차피 비슷한 식으로 연애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분 공주대접 계속 받길 원할 거고 어차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별로 없을 거고 두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티키타카가 되고 재밌고 막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있고 이래야 뭐 사람이 응원도 하고 보게 되고 하는 건데 이분 어차피 그런 거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분이 누굴 만나든 전부 남자 손에 달린 거거든요. 얼마나 견디나. 고은 씨가 이걸 깨닫고 고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패턴이에요. 이분은 누구랑 만나든. 왜냐면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계속 달려드는 남자는 많아.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할 게 너무 뻔해. 그래서 남자에게 요구하고 남자는 맞춰주고 사귀고 남자는 시들어가고 그러면 더 잘해주고자 하는 후보자가 나타나고 또 글로 가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런 여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도로 재미가 사라진 걸까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니까 우성민도 조이건도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속 터져. 이거 내가 이런 타입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와, 진짜 계속 터져. 이러면 셋 다 그렇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요, 규현 씨. 이제 드디어 규현 씨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갈 대로 간 거라는 거죠.
규현 씨 이제 한숨 나오는 거 봐. 규현 씨조차 참아줄 수가 없는 여자 쉽지 않아요. 지금 모든 남자는 저런 류의 여자를 한 번씩은 만나보잖아요. 지금 뭔지 아니까 지금 개 짜증나는 거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덱스 느꼈지만 씨도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사실 누군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저거는 욕이나 다름없습니다. 호감도 3순위가 누구예요? 어머, 이거 사실 매기는 거죠. 이때까지 승일이의 모습을 봤을 때 얘는 눈치가 없는 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물어보는 질문도 되게 허를 찔러 매번. 왜냐면 이 질문, 아까 재진 씨가 한 질문보다 더 심도 있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아니거든요. 야, 3위는 좀 정해라 이씨.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물어보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인 게 이렇게 물어보면 현우한테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 근데 지난번 사건도 그렇고 그 볼링 치러 가서 미나수 앞에서 희선이한테 물어본 것도 그렇고 얘는 뭔가 아니다 싶은 건 다 물어봐야 되나 봐. 근데 왜 민지한테는 안 따지냐고. 왜 민지 옆에서 밥을 먹고 있냐고.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어머, 지금 과도하게 웃는 사람 누구죠? 못하면 마시면 지금 되니까. 저 질문을 하고 저렇게까지 웃는다는 거는 지금 이 여자든 남자든 이 사이에서 김고은 적당히 해라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김민지 씨는 항상 김고은 씨에게 우리 예쁜이 공주 잘 다녀와 즐겨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시 김민지 씨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재밌을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까지 개 오바를 하면서 웃는다는 거는 김민지 씨의 전매 특허 조롱 플러스 돌리기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들의 상황으로만 봐도 아까 재진 씨도 그렇게 물어봤던 걸 봐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김고은 씨에 대한 불신, 혐오, 환멸의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 에피소드에서 조희건 씨가 고은이 데리고 이야기하러 나갔을 때 우성민 씨, 송승일 씨, 그리고 김수빈 씨가 임수빈인가요? 어쨌든 수빈 씨가 셋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성민 씨가 이야기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네 하면서 김고은 씨에 대해서 컴플레인 좀 했단 말이에요. 성민 씨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게 짜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송승일 씨가 얘기하죠. 바쁘다 하니까. 그러니까 송승일 씨가 바쁘다? 라고 고은 씨한테 물어보자. 그거 물어보는 것도 진짜 뭐 바쁜 게 의외라서 물어보는 거겠어요. 고은 씨가 그러니까 라고 남들인 척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빡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저들 사이에서 김고은 씨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진실게임으로 물어본 그 질문 돌려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100%. 불려가. 이게 여자들도 어떤 잘생긴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계속 쥐락펴락하면서 희망 고문하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면 그 남자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남자도 똑같거든.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고은 씨는 누가 대놓고 엿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포장지가 아름답다면 별로 눈치를 못 채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모든 사람의 질문을 독차지하는 인기녀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행복해. 승일아. 내 누나. 이거 봐, 승일이 내 누나 하는데 저게 뭐 정말 누나로 리스펙을 해서 내 누나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답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고은 씨 여기서도 대답 안 하는 모습 보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심판대 세워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돌리는 겁니다. 지금 이 김고은 씨는 알맹이를 못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지에 둘러가지고 말을 하면 몰라요. 그냥 자기의 연애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줄 알아. 골 때리죠. 진짜 마지막 날까지 바득바득 안 가르쳐주고 먹는 게 더 웃겨. 저 다 마셔야 돼? 왜? 아, 아니 지금 저거 맥주 아니에요? 장난합니까? 이 맥주 한 잔을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할 거면 뭐 적어도 한 위스키 한 잔 정도는 벌칙이 돼야 그래야 무슨 실토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 맥주 한 잔이 무슨 말이야 이? 그럼 맥주 한 모금 먹고 그냥 대답을 안 하지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이제 글로벌로 송출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진실게임 하는데 맥주가 웬 말이죠? 이러니까 아시안들이 찐따로 보이겠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먹는 나라 없거든요. 숙취 해소제가 종류별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근데 지금 장난해. 뭐 위스키나 보드카라도 한 잔 넣던가. 이거 장난합니까? 저 곤란하지만 대신 술을 선택한다 하는 표정으로 마시는 게 킹받네. 저거 뭐라고? 마실 수 있는 그 와중에 만큼만 우성민 마셔. 씨.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셔야지. 우성민 씨, 그러니까 당신이 10일 동안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조희건 씨도 뭐 얘기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고은 씨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뭐 하루 이틀 봅니까? 이 고은 씨의 대답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은 씨의 매력을 다요. 네, 알맹이가 없는 분의 먼지 같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은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 씨는 필시 대답에 알맹이가 없고 먼지처럼 가벼워야만 만면의 웃음을 찾으시는 분이거든요. 다 좋을 수도 있지. 이분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느껴지는 건지 매 순간이 너무 딱. 왜 저래?
너무해. 너무해. 현우 불쌍해. 근데 나래도 싫어. 사랑을 약간 글로 배운 맞아. 케이스라고. 이분 웹소설 같은 거 보시는 게 확실해. 대진이요. 아니 이 정도면은 현우 씨 너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멸인데. 왜 약간 뿌듯해하고 있는 건데. 얘는 또 왜 이래. 나 또라이 같아. 그 사이에 고은 씨가 항마력이 많이 늘었나 봐. 한국도 2번 이상 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진짜 질문이 아니죠. 네, 이건님이에요. 이런 것도 좀 센스가 있다. 분명히 고은 씨는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는 조이건 씨라고 대답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조이건 씨는 그걸 굉장히 잘 캐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런 대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적이 없어. 항상 모르는 척, 성민이랑 먼지 같은 이야기, 현우한테도 어장. 이러니까 조이건 씨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도 조이건 씨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실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다. 이거를 넌지시 알려주는 거잖아요. 되게 센스가 있게 말했네요. 근데 고은 씨 이런 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이거 봐. 이거 별 생각 없는데. 이거 약간 되게 감성적으로 고은아, 너는 나잖아. 나 맞잖아. 그렇게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지금 귀엽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내가 대답할 그리고 수 있겠다. 뭐가 얘야. 어차피 벌칙 맥주 한 모금인데 뭐가 얘냐고. 어떤 부분에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요때는 이건 씨가 조금 이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대답을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원래 이런 데서 스타성이 보이는 거거든. 임기응변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대답이 되게 궁금해. 맞아. 이거 들고 있어. 본인도 알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저 쟁반 같은 거 잡아달라고 하면서 시간 끄는 거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조졌네 이거. 여기서 이제 박력이 나와줬어야 되거든. 여기서 돌직구가 나와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씨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지 비언어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다 되는데 언어적인 능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왜냐면 그 수영장 데이트에서도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간 게 사실 언어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비언어로 만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입 밖에 낸 것들을 보면 센스는 있었지만 막 그렇게 깊은 표현이나 그런 건 없었긴 하거든. 어휘력이나 언어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구라야 같은 거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되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어휘력이 좋을 필요는 없겠죠.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슬프게도 고은 씨는 조이건 씨의 이 엄청난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야. 제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를. 저 대답은 좀 아쉽긴 해. 왜냐면은 고은 씨 입장에서는 뭔가 돌직구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거 다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판을 깔아줬는데 조금 소심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 근데 여기가 무슨 백일장 대회도 아니고 뭐 이거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건님에게 이 질문은 뭐 제작진이 시키는 건가요? 정말로 이들이 정말 궁금했을까? 고은이가 이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엄청난 양의 질문을 한 것들 중에 이걸 추린 걸까? 왜 얘네들 얘기밖에 없는 거야? 수영장 데이트가 진짜 재밌었다. 이 김고은 씨도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니면 일부러 표현을 저렇게 해서 마음을 숨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영장 데이트를 재밌었다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그때가 제 설레는 순간이었다,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런 소감 아닐까요? 그럴 줄 알았다. 그쵸. 거의 조이건 씨가 원기옥을 써서 수영장 안에서의 그 시간을 정말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고은 씨는 저 리액션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 김고은 씨는 장난으로라도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는 걸 싫어해. 난 설렜던 예진아 씨 NPC가 가장 설렜던 순간을 물어보네요. 오늘 김고은 청문회인가요? 어차피 대답 안 해줄 건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건데. 아우 답답해. 뭔 오후야. 맥주 한 모금 가지고. 이거 한 번 못할 때마다 데킬라 한 잔씩 마셨어야 돼요. 아무런 진도도 안 나가고 이게 뭔 시간 낭비야. 계속 똑같은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맥주 마시면 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만. 방금 질문에 대답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조이건 씨가 완전 전곡을 찔렀죠. 지금 고은이 개수작 부르려다가 지금 딱 걸렸어요. 와 이분 눈빛 봐. 막 이분은 계산적이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진짜 본능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랑 아닐 때를 아는 것 같아. 이게 정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눈빛 보라고. 조이건 씨는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뿐이었던 거지 상황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거랑
고은 씨가 하는 모순된 행동이라던가 고은 씨가 어떤 속내를 숨기고 있는 상황 같은 거를 굉장히 잘 꿰뚫어봐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물어봐. 이거 수빈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성민 씨라면 감히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던지 솔직히 관심도 없고 이제 놀랍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 얘기로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게 좀 짜증이 나네요 이제. 이 제작진은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서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뭐 대답을 해야 즐기던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난 다 한 번씩 있었어. 대답을 못한 이유가 설렌 적이 3명 모두에게 다 한 번씩 있었기 때문이라고 악을 쓰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솔직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 말투에서 나 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득바득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나 너한테만 설렌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분 남자한테 대인 게 맞나 봐. 이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해. 마치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 자기 무기가 다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 맞긴 해. 이분 그거밖에 무기가 없어. 이게 사실 자존감이 되게 없는 여자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귀기 직전이 자기의 파워가 가장 높을 때예요. 왜냐면 사귀고 나면 더 이상 무기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밀당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 자존감이 낮거나 연애를 너무 안 해봐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얼굴이 이쁜 분이 왜 이렇게 심연의 바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이건 씨랑 같이 있었던 수영장 데이트가 천국도 지옥도 통틀어서 가장 설렌 순간이 맞아. 아까 재밌었다는 표현이 사실 이거죠. 그러면 성민이랑은 뭐가 재밌었는데 현우랑은 뭐가 재밌었는데 걔네랑은 재밌는 순간조차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답 해주기 싫어. 성민이랑 현우랑 내일까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언제 가장 설렜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조이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나 모두 한 명한테 다 설렌 적이 있었던 거야. 너한테만 설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도록 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본심이 있으니까 지금 저런 대답을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 대답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질문은 가장 설렌 순간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3명 다 설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질문은 가장 설렌 걸 물어본 거라고. 근데 대답을 못 해주는 이유가 3명 다 설렜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씩 다 설레는 순간이 있었다면 가장 설레는 순간을 모르도록 인체가 뭐 디자인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대답이야? 가장 설레는 사람을 몰라서거나 가장 설레는 사람을 안 알려주고 싶으니까 술을 마신 거잖아. 거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서 방어막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다는 거는 1등이 있는데 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등인 사람이 전곡을 찌른 거지. 너 왜 그거 비밀로 했어? 그러니까 고은이는 아 전부한테 다 그랬기 때문이야. 너 때문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이 다 보여. 이 조이건 씨 진이 빠질 것 같아요. 저 고은 씨 꼭 만나야겠습니까? 좀 잘 설렜나 봐. 아 그렇군요. 뭐 이 흐름을 못 읽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 더럽게 못하네요. 지금 저렇게 말할 땐가요? 대화를 통해서 좀 제 뭔 마음을 소리야? 표현. 대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을 잘 하고 있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떤? 그 먼지 같은 대화에서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죠? 조이건과의 대화에서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죠? 지켜보겠어. 이게 어떤 마음인 거죠? 제 솔직한 마음들을. 뭔 미친 소리야. 자기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대. 뭔 소리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짜 뭔가 고은 씨는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과 기준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오늘의 얼굴의 붓기나 오늘의 착장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본질적인 것을 좀 추구해보는 게 어떤지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사람 잘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진짜 제일 처음부터 성민이랑 고은이랑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알맹이가 없는 커플이라서 그럴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저런 류의 여자들을 많이 관찰해봤나 봐. 그러신 것 같아. 다가가지도 않아지. 홍진경 씨는 조이건 씨가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이때까지 근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지만 이거 짜쳐서 할 수가 없어요. 못해. 나라도 안 하겠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고은 씨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남자만 미친 구애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전에 이미 자존심 숙이고 잘해보고 싶다고 말까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시는 여자분들 많을 것 같아. 남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멋있게. 근데 여자가 어느 정도 길은 터줘야죠. 나한테 확신도 안 주고 저렇게 할랑할랑거리면서 계속 시간 끌고 막 진 빠지게 하면 그렇게 덤비기가 좀 짜쳐요. 게다가 하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민이랑 현우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성민이랑 현우의 능력으로는 고은 씨 정도 되는 예쁜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달려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이건 씨는 아니거든. 조이건 씨가 고은 씨 정도 되는 사람을 못 만날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이건 씨 이미 30대잖아요. 이미 너무 예쁘고 불타는 성욕에 지배되는 그런 사랑 이미 어릴 때 다 해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이건 씨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죠. 이건 씨는 표현. 그죠? 남자들 눈에 이렇게 보여요. 홍진경 씨가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 같습니다.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는 게 그죠? 덱스도 지금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하죠. 조이건 씨가 안 한 게 아니야. 남자들 지금 없을 이분도 보세요. 남자들은 다 느끼는 거야. 지금 나 같아도 들어와서 안 하겠다. 이거를 다 느끼는 거죠. 사실 남심을 알아야 연애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고운 기준에 아직까지 그쵸. 이건희 고은이는 좀- 더 원하죠. 근데 이건 씨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도 투자할 때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고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버릇만 나빠지고 내 꼴도 우스워지고 사귀는데 공주 모시듯 해야 되고 이러면은 본인도 즐겁지가 않을 게 확실하거든. Bottoms up. Bottoms up. 아니 보드카가 있었네. 아까 그럼 왜 진실게임 맥주라는 거야? 저걸 바로 들이밀었어야지 웬간하면 다 대답을 한다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은 거 맞아요. 이때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에게 거의 악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성훈이한테는 저런 단체 생활 환경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 게다가 여기서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정서로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게다가 연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게 한국 사람이 혼자 교포 사이에서 지내는 것도 빡세긴 한데 교포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거 좀 진짜 빡세거든요. 한국이 되게 시민의식 좋고 그렇지만 다른 문화권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조금 다른 사람한테 되게 나이스한 것처럼 하면서 벽 치는 게 있어. 그게 한국 사람이면 약간 알지 않나요? 겉으로는 되게 잘 지내는데 절대 안 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최민아수 같은 경우는 교포 느낌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친구도 있는 것 같고 한국 문화도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성훈이는 약간 가족만 한국 사람이고 친구는 교포가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좀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가까워졌을 것 같아서 마음이 다행이네요. 이게 교포들은 자기 뿌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막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들 제각각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왔는지 어떤 세대에 왔는지에 따라서 또 감정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온 게 아니라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부모가 어떤 이유로 이민을 왔는지 학력은 어떤지 생활 수준은 어떤지에 따라서 또 한국에 가지는 감정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비스무리한 것처럼 교포도 비스무리하겠지 한데 절대 아닐 수 있어요. 언뜻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한국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갑자기 또 말이 샜는데 성훈이는 이런 수상한 타입은 당연히 아니고 어쨌든 이런 대부분의 교포들이 빠르면 20대 중반, 보통은 뭐 20대에서 30대 정도? 이때는 내 뿌리에 대해서 그래도 친숙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가깝게 지내게 되는 교포는 별로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민아수 케이스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 눈에는 교포가 하는 짓이 너무 눈에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의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한국적인 마인드? 꼰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구리를 당하거나 배척당하거든요. 민지한테서 최민아수가 당했던 것처럼 그게 흔하게 보이는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교포들은 아, 다시는 한국 사람 안 만나겠다. 나 한국인이랑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성훈이도 뭐 은연중에 한국 문화와 친숙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가끔 보는 친척을 만날 때에서 한정된다면 조금 그게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 문화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성훈이 같은 경우 이 기회가 진짜 되게 좋은 기회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지만 되게 아름다웠던 순간이라는 게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교포가 이렇게 자기한테 친화적인 세팅으로 한국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아니거든. 때 같을 때도 있었지만 미나수 눈치 보는 거 봐. 저는 가장 이거 민지 무서워서 살 건다. 이게 미나수가 되게 심성이 약하고 곱거나 좀 잘 쪼는 타입의 사람이라서 그런다기보다는 문화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 아시나요? 사실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나수가 밉상이었던 거는 약간 남미세 모먼트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 갈대 같아서 욕을 먹었다기보다 한국인이 보기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부분? 눈치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는 그런 부분? 왜 이렇게 사람 배려를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가 남미세냐 너 그런 이유로 민지가 미나수를 조진 거잖아요. 갈대인 것만으로 조졌을 거면 고은이도 조졌어야지.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민지한테 그런 일을 당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막 불러내서 막 진실의 방으로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민지처럼 저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민지처럼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교포와 한국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처럼 한국에는 반드시 민지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존재해요. 꽤나 많이 존재해. 그런 사람이 종종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시소 리뷰를 할 때도 이게 문화 차이가 있어서 미나수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 사람이어도 저건 용납이 안 된다. 미국 사람한테만 저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한국은 근데 저렇게 하는 놈들이 가끔씩 존재하잖아. 그리고 민지가 저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속 시원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 그게 문화 차이인 거예요. 물론 미나수가 한 모든 행동이 문화 차이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미나수가 어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처신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나수는 너무 갈대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수는 본인이 지금 욕을 먹은 게 오로지 갈대 같은 행동을 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성훈이한테로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소 대화 이후로 성훈이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행동들도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입장에 처한 미나수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나수가 민지 눈치 계속 보잖아요. 그게 미나수가 지금 정확히 자기가 왜 욕을 먹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미나수 같은 조건의 친구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외국살이 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런 일을 겪어요. 미나수 같은. 그게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안 보내서 그래요. 그때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때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교우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여자면 여자 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외국에서 지낸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의 그 단체 문화 생활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거든. 근데 그때 한국에 없었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한국말도 잘하고 TV도 한국 거 보고 옷도 화장도 다 한국 스타일이야. 그런데 그 한국 문화의 눈치를 잘 몰라. 그래서 거슬리는 행동을 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해. 얘는 그렇게 외국인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한국을 잘 아는데 얘는 정말 인성이 글렀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차라리 한국말이라도 못했으면 욕이라도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서 지내면 우선 자기가 하던 대로 하죠.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눈치 보면서 내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꼰대 문화와 집단 문화에 익숙한 이런 민지 같은 사람들이 한번 참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최민아수 같은 사람들은 확 움츠러들게 되죠. 이게 그리고 심지어 방송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민아수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민지가 좀 한국 사람들보다는 빡센 편인 거잖아. 근데 최민아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욕먹을 일인가 보다.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은 내가 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나수도 민지가 저렇게 하는 행동 잘못된 거라는 건 알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민지같이 생각은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눈치 보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건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신해야지 되는 그런 실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계속 눈치를 저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뭔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미나수 되게 불편했거든요. 미나수의 그 빌런 행동 중에 문화 차이가 꽤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불편해요. 왜냐면 나는 중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심지어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학습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체감을 딱 해서 막 우리나라 사람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돌아왔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슬프게도 최민아수가 민지한테 저렇게 털릴 필요가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지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나를 제일 거슬려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보수적으로 안전한 처신을 한 게 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민지가 무서워서 쫄았을 수도 있지만 뭐 제 눈에는 미나수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내가 어디까지 리스크를 지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질지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치를 보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자. 이게 처음에 미나수의 마음가짐이었어. 근데 한 방 맞고 지금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선택을 포기할 사람이 제발 있을까? 조이건 씨나 우성민 씨 좀 포기해주세요. 아니면 김고은 씨 좀 포기해주세요. 이거 나만 또 쓰레기인 거야? 꼴배기가 싫어. 네, 있습니다. 규현 씨는 왜 이렇게 갑자기 염세적으로 변하셨죠? 저처럼 이렇게 김고은 씨에 대해서 생각했더니 모든 일이 부정적이고 될 대로 되라 같은 마음으로 변한 게 아닌지. 이건 씨한테 확신이 없기 덱스는 때문에 고은이가 선택을 포기할 것 같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조이건이 원픽인데 조이건에게 원하는 만큼의 굴복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중간에 민지와 승일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갔는지 같은 건 전혀 안 보여주고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이걸 나간단 말이야?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둘의 비중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둘이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관찰했던 캐릭터와 지금 이 결과가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솔직히 저는 왜 승일 씨가 민지 씨를 선택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승일 씨가 이때까지 해온 행동으로 봤을 때 이 민지 씨의 꼬름함을 안다면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일은 안 보이는 건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분이 나이가 몇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어린가요? 많이 어려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걸까요? 운명을 찾은 것 같고 저 표정 뭐해? 저 표정은 뭐야? 웃는 거야 뭐 우는 거야 뭐 저 표정 뭐죠? 저 표정마저 석연치가 않아. 그게 뭐야? 솔로 지옥에서 커플이 되면 나중에 뭐 활동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혜택을 주나요? 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하는 것 같죠? 아니 마지막 회 눈물 나. 아니 마지막 회가 너무 기운 빠질 정도로 앞에 서사가 되게 길었는데 뒤에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선택하는데 별로 기뻐 보이지도 않아. 너 좋아해. 나 네가 이거를 좋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누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가슴 벅차게 고백하는 어떤 드라마 장면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 뿐이지 별로 어떤 절절한 마음도 안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정말로 좋아한 것 같지 않은데 수빈이한테 계속 흔들려. 너 많이 흔들려 막 이랬잖아요. 많이 흔들렸다며. 근데 왜 다시 좋아지는 건데. 그리고 어제도 웃긴 게 나 수빈이랑 데이트 즐거웠는데 너로 정했어.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수빈이한테 가가지고 너 그럼 아까 이겼으면 누구 선택했을 거야? 있다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저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누차 말하지만 방송이 지금 다 촬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택을 당당하게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런 일반적으로 대중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혼자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게 가능하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 놓고 승일이한테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웬간한 상식으로는 어렵거든요. 이분은 상대에 대한 마음에 대한 리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지옥 쇼츠 같은데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승일이도 미나수 알아봤는데 민지라고 못 알아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것도 판단력이 약간 잘못됐어. 이게 승일이가 미나수를 알아본 거랑 민지가 수빈이를 알아본 거는 원픽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봤다는 점에서는 같아.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좀 똑같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약간 판단력이 좀 잘못됐어요. 민지가 수빈이를 고르고 수빈이랑 데이트를 하고 다녀와서 수빈이를 정리하고 승일이한테 가고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이 다 순수하지가 않았어. 이 모든 상황에서 민지는 아기를 갖고 있었어요. 순수하게 수빈이를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어. 그게 승일이랑 다른 거예요. 승일이는 처음부터 그냥 민지가 원픽이었고 그런데 미나수가 나타났어. 미나수도 내 타입이네? 그래서 말을 하고 알아보고 미나수는 아니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민지한테 갈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건 있었어. 근데 승일이가 민지를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여기서는 원픽이지 밖에 나가서는 굳이 만날까 싶을 정도로 별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뭐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민지한테 상처받도록 계속 미나수 얘기를 하거나 미나수한테 따로 찾아가가지고 너 이번에 이겼으면 나 선택해줄 거야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 승일이는. 근데 민지는 승일이한테 절절한 척을 하고 상처받은 영혼인 것처럼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승일이를 원망하더니 바로 수빈이한테 가서 흔들려. 나 모든 게 너랑 맞아. 너랑 너무 잘 맞아서 계속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져. 내가 네 마음에 얼마나 있어? 이런 얘기 다 하고 수빈이가 네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까지도 가서 질척거렸잖아요. 이게 지금 불과 이틀 안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서 인터뷰에서는 저는 승일이가 괘씸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이거는 아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수빈이가 정말 좋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애초에 수빈이한테 가던가. 왜 승일이 골라가지고 덜덜한 척 지고지순한 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승일이한테의 마음도 수빈이한테의 마음도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수빈이었어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우성민 씨랑 처음에 데이트했을 때 우성민 씨가 조금만 넘어왔더라도 이렇게 했을 수 있을 뿐일 것 같아. 승일이가 한 행동은 그냥 다른 사람 만나보고 와서 결정하고 이제 너로 직진하겠다 통보하고 그 뒤에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잖아. 근데 민지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승일이한테 나도 수빈이 만나고 와보니까 네가 좋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그날 바로 밥 먹으면서 수빈이랑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잘 나왔네 뭐네 하면서 승일이랑 희선이 앞에서 꺼드럭거리고 마치 희선이 기분도 나쁘게 하고 싶은 심부처럼 어제 수빈이랑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네 하하하 하면서 계속 수빈이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그 승일이가 무슨 얘기였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줬어. 이게 지금 아기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모든 뒤가 구린 행동들을 해놓고 여기서 마치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으로 승일이한테 고백을 하는 모습, 정말 어떤 감흥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이 나오고 나면 승일 씨는 정말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진짜 멋있네. 정말 하나도 응원이 안 되는 커플의 모습 잘 봤고요. 박희선 씨를 희선이 차례가 왔네요. 생각보다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이어서 생각보다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이어서 반전 매력에 반했다고? 아니 수빈 씨, 이거를 지난 캠프파이어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했어야죠. 여기에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네. 이거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는데, 이렇게 의문스럽고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남자들이 본인이 주는 그런 불안정함을 개의치 않는 여자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이 사귀는 사람은 미나수처럼 감정 널뛰는 사람보다는 희선이처럼 외유내강 같은 타입의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빈 씨도 계속 연상을 만났다는 게 그런 의미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유내강인 여자들을 선호하다 보니 생각보다 뚝심 있고 강단 있는 점?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수빈 씨가 희선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그딴 꼬리잡기 게임을 잘해서 무슨 반했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는 훨씬 이해가 되네요. 이게 바로 소통 능력이 최악인 남자들과 사귀었을 때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게임을 멋지게 해서 좋다. 일단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그러면 막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 사람 지금 일부러 말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건가? 이거 놀리는 건가? 하면서 막 궁금해해. 게다가 더 최악인 게 이분 이미지도 되게 말도 없고 근데 생각이 깊은 것처럼 약간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나수 같은 애들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게 돼버리거든. 근데 현실은 이 사람 별 생각 없어.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사람 아니야. 그냥 소통 능력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신비로워 보일 뿐이야. 자, 뒤늦게 이야기를 하러 왔나 보군요. 한 침대에서 자자 이러고 그쵸, 사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마음 먹고 한 침대를 쓰기로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랑 있었을 때는 깔끔하게 사이드베드까지 시켜가지고 예쁘게 잤으면서 왜 저 여자랑 잤을 때는 흐트러지게 놀았던 걸까? 평소에도 이런 사람인가? 카메라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사실 나중에 방송이 나오면 민지가 얼마나 어거지로 자기랑 엮으려고 개수작 떨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봤는데도 저기까지 맞춰준 거에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사실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라면 그런 게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게다가 이제 이게 방송이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막 훈수 두는 사람들, 뭐 욕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희선이 입장에서는 수빈이랑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약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내를 해야 되잖아. 수빈이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 게 화가 나는 거지. 민지와 수빈이가 한 침대에서 잔 거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거에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못 해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별일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한 나중에 희선이가 감내해야 될 후폭풍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거나 그만큼 희선이 입장을 생각할 정도로 희선이가 안 좋았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진짜 최악의 변명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심하게 모자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못한 게 걱정스러운 포인트라는 거야. 침대에서 둘이 잔 것보다 그걸 생각을 못한 게 쎄한 부분인 거야.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안해 생각을 못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너무 안 좋고 사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안 좋은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공감을 해도 그거보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껄끄러운 얘기를 하는 걸 피하고 싶은 게 더 우선이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관계는 희선이가 마음고생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희선이도 한번 이렇게 배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런 희선이 같은 유학생들이 주변에 있어요. 특히 이렇게 좀 고학력자 친구들을 보면 이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지적 수준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거의 모르고 살다가 사회생활을 하고 막 사업을 하면서 막 결혼을 하면서 그때 돼서야 나와 진짜 다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땐 이미 늦었어.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이랑 해보는 거 어릴 때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선이도 불나방 같은 연애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은 나랑 왜 안 맞는지를 좀 알아갈 그런 경험들을 쌓는 거죠. 결코 뭐 나쁜 경험은 아니에요. 경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훈훈하게 넘어갈까 했더니 저의 인상을 또 조금 찌푸리게 하는 그의 발언이 또 존재하네요. 근데 승일 씨가 먼저 얘기를 이게 또 왜 저의 관심을 잡았냐면요. 지금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거를 승일 씨가 먼저 얘기한 거에 대한 약간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지금 애초에 그런 민지와의 데이트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약간 가치관이 굉장히 똑똑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희선이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잔 것도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그런 선택을 방송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한 그 부분이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했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줘야지 나한테 말 안 하려고 어물쩍 넘어갔던 그걸 생각을 못한 그 포인트도 사실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수빈 씨는 그 포인트를 지금 다 모르세요. 지금 본인이 한 행동 중에 민지와 한 침대에서 잔 거 그 행동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짜로 그건 별일이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나 민지랑 같이 자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다만 내가 그걸 빨리 말을 못해서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이게 지금 수빈 씨가 한 말이잖아요. 사실 희선이가 불안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런 수빈 씨의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에 나가면 별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닌데 이걸 먼저 말한 승일이가 더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이 카메라 앞에서 또 다시 승일 씨가 라고 하면서 약간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거슬립니다.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승일 씨가 먼저 왜냐면 얘기를 저는 했잖아.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뭐 고의로든 실수로든 잘못을 했을 때 그 일의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고 남한테 찾는 사람을 가장 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슬프게도 여자분들이 좀 많이 이래요.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 이렇지 않거든요. 남자분들 중에 이런 상황일 때 남 탓을 하는 남자는 대부분 굉장히 하남자입니다. 공통점이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나중에 막 무슨 문제 있으면 여자친구 탓하고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수빈 씨의 말에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왜냐면 이 수빈 씨가 보여줬던 행동들이 그런 류의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의 캐릭터와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사실 좀 거슬립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워딩이 아니었고 정확한 의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아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살포시 꼬름 리스트에 나만 보이게 살짝 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수빈 씨가 제 마음속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꼬름 리스트에 리스트 하나를 또 추가해버리셨어. 지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살짝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리스트를 올린 것 뿐이지 뭐 이 발언을 했다고 이 나쁜 놈이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꼬름 리스트를 간직하는 이유는 이분이 지금 이런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를 하면서 이분이 또 다른 상황에서 남 탓을 하는 거를 목격한다면, 그리고 그 목격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한 개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꼬름 리스트가 있었으니까 그 모든 거를 차후 데이트를 하면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좀 판단하는 방법이었고요. 왜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되면 내가 되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내 미래의 어느 정도의 가치관도, 예를 들어 남자를 보는 이성관, 데이트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고은 씨가 쎄하게 자꾸 예쁜 말에 집착하고 질투에 집착하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복종을 잘하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험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장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까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인격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무 끌려, 그럼 적어도 연애를 할 때 조심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결혼할 사람이라면 이 많은 것들을 검증해보고 통과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남자분들도 약간 이런 거를 해요. 이 여자 사귀려고 만나는지 놀려고 만나는지 결혼하려고 만나는지 남자들은 다 알고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어느 정도의 계산을 마친 다음에 뭐 정을 주던 마음을 주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연애 상담을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남자 한번 시게 잘못 만나서 인생 막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꼬름 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아, 나 미치겠네. 저 선글라스는 뭐죠? 저 선글라스 뭐냐고. 저 선글라스의 저 소재는 뭐길래 어떤 빛도 반사하지 않는 건가요? 저게 무슨 일이죠? 눈을 의심했네요.
시청률을 하드캐리한 동시에 저와 같은 학고 채널을 먹고 살게 해준 우리 미나수. 뭔가 이전보다 재미는 없어졌지만 성훈이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나수가 값어치가 높아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굳이 또 첨언하자면 미국 사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 이 둘의 보이지 않는 계급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들의 지난 미국에서 보내온 인생이 많이 달랐을 거거든. 미나수는 한국 여자뿐만 아니라 아시안 전체 여자를 놓고 봤어도 되게 예쁜 편이야. 길쭉길쭉하고. 미국에서 동양 여자는 예쁘면 다른 인종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남자 어떨까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나수의 미국에서의 인생은 굉장히 아름다워. 그리고 미나수가 나오는 학교 마저도 굉장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게 미나수가 약간 공대 아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미나수는 공대가 아니죠. 미나수가 다니는 그 학교, 제 지인도 거길 졸업했습니다. 거기는 공대로 유명해서 한양공대 이런 데 졸업하신 분들이 편입이나 석박사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지인도 남자고요. 그래서 거기 남탕입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고 옥수수밭에 학교 덜렁. 너무 여자가 없어서 주말마다 남자들이 클럽이나 뭐 술집 같은 걸 가려고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자동차를 렌트해서 시카고까지 기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너무 외딴 곳에 있고 여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멀쩡하게 하고 다녀도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미나수의 인기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미인대회 우승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분은 지금 행복한 일밖에 없어, 미국에서. 하지만 반면 우리 성훈이는 사실 미국에서 인기남의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이래도 운동 잘하고 좀 잘 놀고 인싸에다가 좀 덩치도 크고 이래야 좀 인정을 받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성인이 그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야. 미국 일론 머스크 하는 거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찐따처럼 살다가 다 힘 얻으면 뭐 인싸인 척하고 관종인 척하고 다 그래. 뒤늦은 일진놀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미국에 살면 전부 알고 있는데 성훈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미나수의 입장에서 성훈이를 보면 과연 성에 찰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에 차면 정말 다행인 일이죠. 왜냐면 사실 인격적으로나 뭐 성훈이가 빠지는 건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계층 속에서 미나수의 계급이 성훈이의 계급보다 높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훈이가 인기 있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구글 엔지니어로 계속 갔으면 더 약간 인기 없는 사람 쪽으로 갈 뻔했어. 근데 이제 테토남의 세계, 월가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하고 날티나는 삶의 어떤 길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성훈이가 주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거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백인 남자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 인맥 더 따지는 거 아세요? 진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안 껴주고 이런 거 되게 심해요. 그런 곳에서 동양인 남자가 그렇게 길을 펴고 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월가도 취직하고 말도 안 되는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계급은 여전히 1등 포지션이 아니야. 성훈이가 능력으로 인종을 넘어가기는 미나수가 외모로 인종을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자도 예쁜 걸로 백인을 넘어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훈이는 이만큼을 이뤘는데도 거기서 주류가 되기도 쉽지가 않아. 이게 정말 주변에 남자분들 이민이나 유학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동양 남자 살기 더럽고 빡세서 힘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성훈이는 이제 월가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한 남자의 성취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월가에 취직을 하면 좀 화려하게 플렉스 같은 거 하고 파티하고 인맥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약간 화려하게 바뀌어.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도 제가 그때 희선이랑 성훈이랑 별로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자를 만날 때도 파티걸, 막 연예인, 예술하는 사람 이런 되게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게 이제 월가 성공자의 삶이야.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성훈이 입장에서는 미나수가 진짜 좋은 여자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야심이 있는 동양 남자는 여기서 또 백인 여자를 굳이 구태여 만납니다. 그래서 성훈이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사교 모임 같은 데 나가는 화려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만나느니 미나수가 낫잖아. 미나수는 이쁜 데다가 미인대 출신이야. 완벽하거든요. 이게 월가 젊은 트레이더가 꿈꿀 수 있는 되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성 상이에요. 이거 성훈이 입장에서는 거의 운명과 같은 여자라고요. 어디든 찾아갈게. 이거 진심 농담 아닐 겁니다. 앞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저거 진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갑자기 운명처럼 완벽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The version of myself that I 아, 그만해. 누구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제일 좋을지 영어 버전. 이게 미나수한테는 진짜 최고의 가치인가 봐.
알겠는데 너무 지겨워 죽겠어. 우는 거 아니야, 성훈이? 잘 됐으면 좋겠어. 성훈이에 대해서 많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제가 말한 교포 러브스토리에서 그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나쁜 사람인 걸 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일 것만 같아. 뭔가 점점 생긴 것도 스누피 같이 생겼어. 너도 친구 하자 그랬잖아. 아니야. 나도 진짜. 너가 귓구멍을 막고 안 들었던 거야.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커플이 됐네요. 응원합니다. 김고은 씨. 드디어 이 먼지 같은 이야기의 끝을 보게 되네요.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른 것 같은 우성민 씨. 조이건 씨는 어제 울었나요? 얼굴이 왜 저렇게 새초롬하죠? 의미 없는 긴장을 하고 있는 현우 씨. 근데 이분 어깨가 되게 많이 넓은 거를 알고 있긴 한데 얼굴도 되게 작으신가 봐. 되게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분은 오감이 매우 발달한 분이라서 대부분 맞을 거야.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고은 씨가 우성민 씨와 김현우 씨와 있을 때 썩은 동태 눈깔 같은 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조이건 씨 앞에서만 진짜 큰 웃음을 웃고 눈에 생기가 그때는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오감이 발달 안 해도 그냥 알겠어. 우리가 봐도 알겠는데 뭐. 저도 뚝딱이었고. 거짓말하지 마. 뚝딱이었다고? 제가 봤을 때 이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뚝딱임이 아니에요. 이분 약간 즐기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내심 약간 뿌듯해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포기하나 보다. 포기하는 게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포기하면 욕을 겁나게 먹을 걸 누가 봐도 알잖아. 나랑 둘이 저는 우성민 씨도 왜 이렇게 이제 짠해 보이죠? 진짜 고생이 많았긴 했어. 근데 김고은 씨 저 말 듣고 반응이 왜 저런 거야? 왜 저렇게 아무 표정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 사람한테 긴장감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휴, 지겨워. 고생했고 역시 조이건 씨 목소리만 들어도 저렇게 즐거워 보이죠? 이제 그만 좀 헷갈려하고. 이제 그만 좀 헷갈려 하고 이 부분에서 진짜 이때까지 조이건 씨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냈는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추측으로 조이건 씨가 저거 들어와서 못 해먹겠고 분명히 고은이의 눈빛, 웃음, 바디랭귀지는 전부 조이건 씨를 선택하고 있는데 말로는 안 해주니까 조이건 씨가 너무 답답하고 계속 자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저러는지 막 끝도 없는 성민이와의 데이트, 현우한테 어장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 눈에는 이미 훤한데 너는 왜 이렇게 방황을 하니? 좀 그만 좀 헷갈려 하자.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한 것 같아. 저 웃음은 긍정인가 부정인가? 아까 성민 씨한테 한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웃는 느낌인데 근데 뭔가 조금 쎄한 느낌도 있어. 저 고은 씨 많이 좋아합니다. 이분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거 다 적어놓나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자들 중에 이런 멘트 좋아하는 여자 거의 없지 않아요?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거 남자분들이 막 배워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 현우 씨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여자를 잘 몰라서 그래. 여자들은 저런 거 싫어합니다. 너무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야? 현우 씨는 확실히 아닌가 보다. 학창시절 연애가 학창시절 연애가 생각난다라. 어설프다는 얘기죠. 성민 씨와 이건 씨 중에서 최종 고민하고 선택으로 있습니다. 성민 씨와 이건 씨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현우는 오늘까지 고민해봐야 알았던 건 아닐 거 아니야. 진작 현우는 좀 냅두지. 왜 이렇게 자꾸 느끼한 멘트 시도하게 뭐 사람 희망 고문한 거야. 모습들 중에 제가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직도 저 최민아수 역병이 창궐하고 있었네. 아직도 안 갔어. 어떤 버전의 내 모습이 좋은지. 지겨워 죽겠어 정말. 이게 무슨 물론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좀 지겨워 죽겠냐면요. 저는 이제 고은 씨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던가 성민 씨가 고은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차분한 대화였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결론을 사실 내린 게 고은 씨는 알맹이가 없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저는 거의 100% 그렇다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서 그대로 나와서 제가 자꾸 웃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살면서 알맹이 없는 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공통점인데요. 자기 소신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분, 그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는 분이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남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뭐 학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있는 거고 공부를 못해서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그럴싸한 대답을 한 사람의 말을 자기가 생각한 것 마냥 해요. 이게 그 전날에 미나수가 그렇게 조언해 줬었거든. 누구랑 있을 때 내가 가장 내가 어떤 사람 마음에 앞에 드는지 있는 너의 그런 거 모습이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지 체크해보라고. 근데 마침 그러고 나서 바로 성민 씨가 잘 뭐 선택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고은 씨가 성민 씨를 최초로 콧방귀를 끼게 했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소중하게 대해줄까?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줄까? 그렇게 하자 성민 씨가 코웃음을 쳤고 머쓱해진 고은 씨는 그거랑 그런 거랑 라고 하면서 성민 씨가 별로 납득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자 바로 미나수의 그 지겨워 죽겠는 상대를 고르는 기준을 자기 거인 양 이야기하죠.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모습들 생각해. 보통 고은 씨 같은 경우는 또 애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최미나수가 했던 그 얘기를 바로 갖다 쓰셨어. 어휴, 미나수랑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대답할 뻔했어. 근데 여기에 지금 성민 씨가 고민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고은 씨가 한 대답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 사람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비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모습들. 근데 이 그 사람이라는 게 성민 씨를 포함하는 말 같지가 않아. 만약에 성민 씨, 현우 씨, 조이건 씨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각각 떠올리는 거라면 성민 씨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이렇게 표현 안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라는 건 벌써 성민 씨가 아니야.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어쨌든 다시 알맹이가 없는 사람의 남의 소견 루팡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작진도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함께 있을 때 제 모습이 이 난감한 질문에서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게 고은 씨만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뭐 그게 틀리던 말던 밀고 나가보고 또 틀렸다는 거 알게 되면 개선해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내 나름의 개똥 철학이라도 발전이 돼야 사람이 분위기라는 게 생기고 세계관이 생기고 그러면 매력도 나오고 기준도 되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가려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나만의 어떤 소신을 막 혼자서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고은 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은 씨는 그러다 보니까 내 철학이 없기 때문에 리더십도 잘 생기기가 어렵고 왜냐면 계속 혼란스럽거든.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게다가 본인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휩쓸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본인의 어떤 강한 가치관이 있으면 더 센 사람이 와도 별로 두렵지 않거든. 근데 고은 씨는 그게 두렵다 보니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에게 돌쇠처럼 구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자꾸 찾는단 말이야. 그게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 다 놓쳐. 그래서 조이건 씨 같이 강한 분이 좀 두려운 걸로 보이거든요. 강하게 끌리는데 두려워. 그러니까 고은 씨 눈에는 조이건 씨가 뭐 엎드려 기는 게 더 중요하다기보단 본인이 생존을 하려면 조이건 씨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봐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라는 확신이 지금 머릿속에 혼자 꽂혀 있어. 보통 사람은 그게 최우선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은 씨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이건 씨는 사람의 이런 감정이나 분위기를 잘 캐치하는 사람일 뿐이지 어떤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높은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고은 씨의 저 행동이 거의 자기 방어 기제인데 그거를 뭐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뭔가 자기를 자극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열이 받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서로 끌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얘기 재밌고 이게 최우선이잖아. 근데 고은 씨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이건 씨는 이것 봐라? 왜 이러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은 씨는 그런 자기만의 단단한 어떤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이런 소신이나 가치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떨리게까지 한다면 정말 바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내 짝이구나.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 고은 씨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똥 철학이라도 본인의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쁜 얼굴에 나른하지만 강단 있고 자기 스타일도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고은 씨는 이 부분을 개선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갖고 있어 보이는 문제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설마 편안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마. 모습인- 이건 싫을 것 같아. 당연히 조이건이지. 근데 편안하다는 거에서 편안하면 성민인데? 우상민 씨입니다. 아이고 바보야. 이거 이해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있나요? 있으면 저 댓글로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제가 했던 말들 이 고은 씨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우성민 씨가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조차도 조이건으로 확신하고 있었어. 이분의 방어 기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조이건 씨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을 해놓고도 나는 조이건이라고 믿고 싶었나 봐. 아 그래서 어제 생각해보니까 그 진실게임 할 때 조이건 씨가 왜 가장 떨리는 사람 숨겼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나 3명 다 떨렸거든. 이렇게 조이건 씨가 1순위라는 거를 극구 부인했었잖아요. 그게 진짜로 조이건 씨를 안 고를 거라는 거를 암시했던 건가 봐. 왜냐면은 결정이 거의 났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맥주 가지고 진실게임 할 때. 이 고은 씨 혼자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이성관. 내가 쉽게 컨트롤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가 아니면 좋은 남자가 아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오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 선택을 했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말해놓고 나도 그래도 조이건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나 봐. 왜냐면 나라면 무조건 조이건 씨 갈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설마 그래도 가겠지 했는데 아니네. 역시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깨달은 게 어떤 트라우마나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항상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거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 고은이가 무슨 결정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 조이건 씨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게 우리는 조이건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되게 퓨어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이건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면 사실 고은 씨 같은 분한테 되게 좋은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은 씨가 어떻게 돼서든지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진짜 남자다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남자처럼 자기한테 복종하고 기어다닐 수 있는 사람 찾는 것 같은데 그거 약간 접근법이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거의 초식동물같이 공격력이 없으신 여자분들이 공격력이 똑같이 없는 조금 순한 그런 남자들을 찾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 무리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계속 해온 사람은 짜치게 여자를 때린다거나 여자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물론 무슨 조직 폭력배 뭔가 그런 그쪽 세계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요. 확률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 무리에서도 길을 못 펴는 애들이 보통 여자 앞에서 괜히 무력으로 센 척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법이거든요. 이거 국룰이에요. 이게 TV에서 여자 패고 이러는 놈들 보면요. 우락부락한 사람들보다 여자랑 덩치 비슷비슷한 남자밖에 없어. 어디 사회 나가서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놈들이 여자한테 그렇게 재수없게 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기가 조금 세 보이는 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고은 씨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풍기는 부분들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조이건 씨가 그런 걸 좀 갖고 있잖아. 근데 남자는 사실 남자 무리에서 보통 리드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자도 잘 보호해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고 이제 조이건 씨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언제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일지 정말 자기 사람을 잘 끌어주는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조이건 씨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왜냐면 조이건 씨가 보여준 면이 자기 여자 잘 챙기고 자기 사람한테 표현을 풍부하게 한다는 말도 사실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상대의 분위기를 잘 읽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왜냐면 사람이 보이는 만큼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 인간이라면 상대의 기분을 잘 읽는 사람은 그만큼 좋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가끔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소통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약간 나를 심지어 덜 사랑해도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랑 지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아도 소통 능력이 없으면 그게 전달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오해나 불신이 생겨요. 고은 씨가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도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고은 씨 눈치 보면서 돌쇠처럼 그냥 입에 발린 좋은 말, 고은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너 오늘 얼굴이 안 부었다, 오늘 어떤 코디 할 거야 이런 말 말고 정말 소통을 하는 그런 기분을 고은 씨가 많이 느껴야 자존감도 생기고 남자에 대한 신뢰도 많이 생기고 할 텐데 조이건 씨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 그리고 온전히 제 추측인데 이게 생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되게 똑똑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이건 씨가. 근데 그렇다고 되게 학구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조금 고은 씨처럼 약간 허술한 사람을 투명해서 좋아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 똑똑하고 빈틈없는 사람보다는 표현이 풍부하고 약간 헬릴레하는 조이건 씨가 고은 씨랑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은 씨를 별로 만만하게 생각 안 하고 잘 대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T 성향의 남자보다는 F 성향이 많은 남자가 좀 더 고은 씨를 답답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아요? 이 MC들도 놀랄 만큼 의외의 선택이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의외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왜 현우 씨 이렇게 울려고 한 거야? 지금 울 사람 따로 있어. 와, 근데 정말 후회 없을까요? 이게 아무리 고은 씨가 뭐 이것저것 이유가 있고 특이한 어떤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레는 거는 본능이잖아. 그거는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진짜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거랑 본질을 잘 보지 못하는 거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하네요.
여태까지 돌쇠 위주로 만났으면 조이건 씨는 정말 신인류 같은 사람일 거란 말이야. 아니면 조이건 씨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뭔가 돌쇠로 전향해보는 건가?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결과 잘 봤습니다. 아, 열받죠. 저기서 이제 성민이랑 둘이서 손잡고 가는 거 얼마나 빡칠까? 조이건 씨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만 좀 헷갈려 해 라고 했는데 계속 헷갈려 한 채로 떠났어. 조이건 씨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여자분한테 했으면 벌써 정말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장면 많이 만들어냈었을 텐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기 나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 답답한 여자 때문에 애매하게 보여주고 끝났어. 이게 지금 여기 다른 남자애들은 조이건 씨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랑이나 걸려도 엄청 멋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그 쉬운 거를 못했네. 이 정도면 이건 혈이 막힌 거야 뭔가. 조이건 씨 삼재인가 봐. 4시간짜리 풀 버전이 있어야 돼. 4시간 대화 풀 버전 내놔라.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몇 회차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버렸죠. 이 두 사람의 알맹이 없는 공통점이 이 둘을 굉장히 편안하게 끌어당겼다는 거. 잘 표현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가 못 알아듣는 편인 거세요. 그리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데도 안 해준 겁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받았다. 여기서도 이제 남 탓을 하는 모습. 조이건 씨랑 데이트가 좋았지만 데이트를 하고 와서의 모습이 그 대화가 불합격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두막에서 조이건 씨가 물에 젖은 강아지처럼 이야기했던 그 대화가 전혀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를 못 하신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력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남 탓을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답답해 죽겠어. 대체 니는 무슨 표현을 했냐고. 대체 왜 너만 표현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이렇게 인터뷰에서 저분 표현 못하네요. 땡이에요. 이지랄? 다시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표현이 되게 중요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고은 씨가 표현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본인도 표현을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표현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분은 받고 싶은 거고 안전하고 싶은 거고 끝.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건 씨가. 그쵸. 남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이건 씨가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이거를 고은 씨가 방송으로 보시면 이제 허탈하겠죠. 근데 고은 씨 같이 이제 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그렇다고 해주면 아 그런가?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너 조이건이 표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 또 멘붕 온다고. 저를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뭔가 분위기가 그랬나 봐. 결과에는 크게 상관하지 결과에는 않아요. 크게 연연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맞죠? 이게 바로 현명한 어른의 처세입니다. 왜냐면 고은이가 이걸 못 알아먹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걸 내가 고쳐서 사귈 수도 없어. 아쉽지만 이걸 못 알아먹는 사람이랑 내가 사귈 수는 없지. 어차피 사귀면서도 힘들거든. 이게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 연애를 시작하면 시작인데 시작이 벌써 눈에 훤해. 막 가시밭길이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모두가 예측을 못한 건 처음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고은 씨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긴 해. 원래 제 생각은 여기서 뭔가 인물 하나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리유니언이라는 게 나와버렸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서 쿨하게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피드를 넘기다가 전참시에 이 멤버들이 나와 있는 썸네일을 봤어요. 지금 뭐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과 하다못해 별자리, 사주팔자, MBTI, 혈액형, 사는 동네까지 가능하면 뒤져봐서 통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깜빵에 있는 사람처럼 시간 날 때마다 편집을 하면서 프레시한 리뷰를 위해 바득바득 리유니언도 보지 않았고 어떤 소식도 최대한 모르기 위해서 귀를 닫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 3주. 사실상 애저녁이 끝나서 리유니언의 2차, 3차 뭐 전참시에 막 단물까지 다 빨려버린 이 컨텐츠를 제가 리뷰하는 게 맞는지 사실 의문이 들긴 하지만 드디어 여러분과 같은 시점으로 통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갖 쓸데없는 단서와 온갖 비과학적인 단서들을 합쳐서 해볼 예정이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혹시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극소수의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인이 빠지도록 다다다다 입을 털어버리는데 이걸 여기까지 듣고 있다? 당신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제가 달랑 4개의 영상으로 4,000시간의 시청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1000명이 되는 건 아득합니다. 분명히 1000명 모으는 것보다 4,000시간 모으는 게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그럼 듣기만 하고 구독을 안 눌러줬다는 소리잖아.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심지어 싫어요라도 악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뭐라도 좀 눌러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